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제가 20분만 되면 끊어지는 거 그걸로 제가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뒤편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대표 부속명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정별 부속명세서고요. 관리회 수익과 관리회 비용을 다 빼면 당기순이익이고요. 누락 없이 표기해야 돼요. 요거는 어디서 보면 될까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자금흐름표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금흐름표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현금흐름표랑은 좀 달라요. 현금흐름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아니지만 자금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자금흐름표라는 건 뭐냐면 관리비 예치금 있잖아요, 여러분. 관리비 예치금은 뭐예요? 선수관리비죠? 우리가 맨 처음에 집 지을 때, 집을 짓고 우리가 입주할 때, 그때 원래는 관리비는 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비용 정산해서 다음 달에 우리 걷잖아요. 근데 그러면 첫 달에는 우리 손가락 빨고 배 쫄쫄 굶을 수는 없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거를 평당 혹은 제곱미터당 해서 걷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걷을까요? 소유자분들한테 걷어요. 그래서 소유자분들한테 걷어놔서 그걸로 관리비 대용으로 첫 달 관리비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관리비 예치금과 거기에 자금의 증가, 말 그대로 자금이 증가했을 때, 그리고 자금의 감소, 말 그대로 자금이 감소하는 항목을 우리가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 더하기 자금의 증가 빼기 자금의 감소 항목을 하면,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현금 시제까지 넣어야 되겠죠. 현금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 항목을 이렇게 넣으면은요, 그 항목이 딱 뭐랑 맞을까요, 여러분? 그 자금의 감소에는 현금도 들어있겠죠. 여러분, 왜 이게 자금의 감소에 현금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예금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현금이 여기 안 들어있다면, 만약에 여기 자금의 감소에 현금이 안 들어있다면 여기 예금에다가 현금 현황을 넣어야지 지금 금액이 딱 맞겠죠. 자, 그래서 자금의 증가 플러스 자금의 감소를 빼면 그 금액이 현재의 자금 시제, 즉 예금 현황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금의 증가에는 각종 적립금, 부채들과 그리고 이익잉여금들, 그리고 미지급 비용, 예수금 등이 있고요. 자금의 감소는 미수금과 미수 관리비 예치금, 미수 수입, 그 다음에 직기비품,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납법인세, 지방법인세, 부가세 대급금, 저장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뭐와 일치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예금의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그럼 자금흐름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내가 누락 없이 빠짐없이 부속명세서 기재를 했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동대표님들이 나보러 너 선수관리비 네가 띠먹었지, 관리비 예치금 네가 띠먹었지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리비 예치금을 할 때는 여기 숫자 있잖아요. 얘는 어떤 걸 끌고 오느냐? 앞에 제가 부속명세서 보여드렸죠? 앞에 여기 부속명세서 보내드렸잖아요. 여기 요 잔액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요게 만약에 이 차액에 여기 차액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뺀 게 여기 차액이 나오거든요. 이 차액이 발생을 하면 내가 부속명세서에 뭔가 잘못 작성을 했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즉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즉 여러분들이 경리분이 뭔가 잘못 작성했다 이거겠죠. 다시 한번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부속명세서에서 엑셀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그 경리분한테 연결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잔액은 항상 0원이 돼야만 우리 경리분이 혹은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시는 분이 이거를 잘 정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이렇게 내용은
하나하나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고 미지급금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요걸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여기 전월, 당월, 그리고 잔액 이렇게 해서 한 칸에 써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맞게 납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금액을 갖고 왔는데, 제가 11월 그 건강보험료를 6,000원이 남았어요. 6,000원이 왜 남았을까요? 더 많이 걷고 덜 납부한 거잖아요. 32760을 걷었는데 납부는 316760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부과한 거죠. 잘못 부과한 거예요. 0원이 나오면 맞는 거지만 이렇게 차액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부과를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미지급 비용을 전월과 당월로, 예수금도 저는 1월, 2월, 3월분으로 별도로 표기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서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수익과 비용이 늘 일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이 손익계산서, 월별 손익계산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하시면 여기 관리외 총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원이 아니고 뭐 100원이 나온다거나 마이너스 100원이 나올 수 있겠죠. 100원이 나오면 수익을 더 많이 낸 거고, 마이너스를 낸 거는 비용을 더 많이 냈겠죠. 그러면 부과를 잘한 걸 거야, 잘못한 걸 거야? 잘 못하신 거죠. 그래서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은 늘 일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요, 부가 내역서를 매달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되게 삭갈리는 게 있어요. 뭘까, 여러분?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그 선생님이, 판도라 쌤이 분명히 수익과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이 당월 발생 금액이 그러면 관리 비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뭐가 더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요즘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보다 복잡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주차비도 걷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차감하고 가수금도 있고 관리비도 차감하고 혹시 위반금이 있다면 위반금도 냅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까지는 관리비고요. 이 아래는 관리비가 아닌 관리외 수입이나 가수금이나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단지는 저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위에는 관리 비용이고 아래는 관리외 수익과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비 외에는 밑에 모시는 게 밑에 아래로 모아놓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관리외 수입은 이 부가총괄표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부가총괄표 요 합한 거, 왜냐면 여기 안에 여러분 주차비도 들어있고 여기에 주차비도 있고 일자리 안정지원금도 차감했죠. 주차비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가수금도 있죠. 관리비 차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비 비용은 요거지만 우리가 부과할 때 부가 발생 금액은 요 아래에 총 합계라는 겁니다. 당월 부과 금액도 여기 마찬가지로 75845,620, 75845,620, 그리고 부가차액 1792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원래는 원래는 여기까지만 해서 요 부가총괄표가 실질적인 비용인 76616,811과 실질적인 금액인 부가금액인 76618,360만 돼야 돼요. 요게 미수관리비고 요게 미부가관리비잖아요. 근데 요즘은 복잡해진 게 많아서 주차비, 우리 관리외 수입이죠. 주차비,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지원금, 관리외 수입이죠. 그리고 가수금, 일자리 안정 차감은 수익에 대한 차감이니까 비용이죠. 자, 그리고 가수금, 그리고 관리비 차감은 두 종류일 수
그 순자산이죠, 보통. 자, 그리고 유방금 이런 것들은 관리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과할 때 두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과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위에까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요 아래 부분, 관리비가 아닌 부분 역시도 우리 부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이거 30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까 전에 제가 여기 20분만 딱 곰캠이 되는 걸 했더니 여러분 제가 좀 이걸 끊어서 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전반적으로 그럼 한번 쫙 긋고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관리소장이 확인해야 되는 회계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입사했을 때 그 소장님이 나가서 인수인계해야 되는 항목은 이런 항목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회계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부여해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전에 소장님이 보신 게 있으시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모든 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를 받으셔가지고요. 매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액과 현금액 지금 현금 우리 현금 출납장 있죠? 그거랑 실제로 우리 현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을 확인을 하시는데 잔액증명서와 우리 회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물, 통장 실물 갖고 오라고 하세요. 통장 실물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떤 경리분들은 이거 갖다가 이걸 소장님이 이걸 보나 그러지만 이거 원래 봐야 돼요. 통장 실물 가져오라 그러세요, 소장님. 그리고 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수관리비 현황. 요거에서 횡령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냐. 돈이 들어왔어요.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회계 처리는 했어요. 수납은 해요. 왜 여러분 수납할까요? 뭐라 그러죠? 입주자가 수납이 안 되고 미수관리비가 되게 계속 나오면 이 입주자가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경리분이 미수관리비 수납은 해놔요. 근데 회계 처리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수납대장과 회계, 수납대장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격리 인수인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계정은 하나하나 꼭 보셔야 되고요. 특히 임시계정 과목, 가지금, 가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또 하나 성급비용. 이거 서대문에서 횡령한 경리가 이거 자기가 막 조정해서 했죠. 자, 그리고 부가내역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부가내역서는 회계내역과 부가총괄표, 이 경리분이 부가를 잘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내역에 있는 부가총괄하고 부가내역서, 부가총괄내역서하고 둘이 금액이 같은지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매달 회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와 단기가 나와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계정 과목이 부속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금액 하나하나 옆에 볼펜 치면서 체크하세요. 여기에 부속 명세서 옆에 두시고요. 이 재무상태표 옆에 두시고요. 재예금 129 208 871 562 312 관리비 미수금 2675 830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속 명세서 일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누락 없이, 단 한 개도 누락 없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으로 모아가지고 성급비용이 통으로 나오거나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계정 과목 꼭 확인하시고요. 거둔 만큼 냈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금을 걷었으면 100원 걷었으면 100원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에 내갖고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는데 또 모르고 이걸 갖다가 경리분한테 무조건 너 왜 이거 돈 안 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반기인지, 우리가 갑근세 중매세 낼 때 반기인지, 그리고 환급 경리분들이 안 해주시는 경우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건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몇 월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100원을 걷었으면 1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안 했으면 잘못 부과한 거나 잘못 납부한 거겠죠. 그리고 별도로 예치해야 되는 장기수선 중단금과 장기수선 예치금, 통장이죠. 일치해야 됩니다. 선급금이 누락 없이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뺀 건데요. 그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이 당기순이익이 그 재무상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누락 없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수관리비와 회계 비교 하셔야 되니까 미수금과 회계 비교는 수납과 미납조의 미수금 회계 비교에서 확인하시고 차액 발생하지 않고 분홍색이 예쁘게 뜨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안 예뻐야 돼요. 자, 매달 회계 금액은 미납대장 확인하시고 회계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기재하셔야 되고, 미지급금 명세서나 예수금 등은 각각 어떤 금액이 잘못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의 수익과 비용도 기재하시고요. 만약에 요거는 그 입주자 기여분과 사용자 기여분 별도로 나누어서 별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흐름표는 요 연결을 해서 엑셀로 그냥 그 연차퇴직 충당 부채가 여기 미지급금이 보시면 미지급금 있죠? 미지급금이 62972-850에 하면 앞에도 62972-850 여기다 연결해 놓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엑셀은 는 하고 요거 클릭하면 요게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월별 손익계산서가 관리의 총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늘 0원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부가내역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실제로 엑셀로 만든 부가총괄표와 회계에서 부가총괄표, 부가에 있어요, 여러분. 부가에 부가총괄표 요 내용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원래 강원래는 여기까지 맞아야 되는데 이 아래에 관리 수입 말고 나머지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총괄표의 금액이 아래와 같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판도라 격리실무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핑계가 아니고 정말 바쁘거든요, 여러분. 혹시 24회 밴드라던가 아니면 뭐 카페에서 이렇게 실물적인 내용을 교육을 받고 싶다면 저한테 그 요청하시면 제가 외부 강의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전화번호 있잖아요. 026959-3786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도라 격리실무는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고요.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 24회 화이팅입니다. 꼭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취업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